안녕하세요, 여러분. 부천성인문예학교 차오름반 사회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교과서 78조 이 금융회사 그 두 번째 시간으로 금융회사의 이용인데요. 금융회사를 이용하면서 우리들이 알고 있어야 할 내용을 공부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학습 목표 보겠습니다. 1. 일반은행과 한국은행의 차이를 설명할 수 있다. 보통 우리들이 가는 우리 주변에 있는 은행들은 일반은행입니다. 그리고 한국은행은 여러분 한국은행에 가서 은행 일을 보신 적이 있나요? 네, 아마 없을 겁니다. 예, 없는 게 맞습니다. 우리들이 가서 볼일을 볼 수 있는 은행 일을 볼 수 있는 곳은 한국은행이 아닙니다. 그래서 가끔 뉴스에서나 한국은행 들어보시기는 하셨을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들이 갈 수 있는 은행은 한국은행이 아니고 일반은행입니다. 한국은행은 은행들이 거래하는 은행의 은행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금융활동 시 유의할 점을 설명할 수 있다. 우리 돈이 오고 가는 일이라 아주 유의할 점이 많겠죠. 꼭 알아두셨다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생각 열기. 네, 우리 주변에 은행들이 많아요. 신한은행, 국민은행, 농협도 있고, 기업은행 있고, 그럴 때 우리 어느 은행을 이용해야 할까요? 약간의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골라서 알맞은 곳으로 가야 되겠죠. 그러면 은행이 하는 일. 은행은 대표적인 금융회사로 돈이 오고 가는 일을 많이 하는 곳이죠. 그래서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한다. 우리를 편리하게 해줘요. 예금도 받아주고 대출도 해주고 그래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한다. 주된 업무는 고객으로부터 예금을 받아서 자금이 필요한 기업이나 가게, 가정이죠. 돈이 남는 사람은 예금을 할 것이고 돈이 부족한 사람은 대출을 받겠죠. 그래서 기업이 대출을 받기도 하고 우리 가게, 개인, 가정, 가게가 대출을 받기도 합니다. 그리고 은행은 대출금리와 예금금리의 차이를 수입으로 얻는다. 그래서 대출금리는 조금 비쌉니다. 대출금리는 비싸고 예금금리는 싸고 그래서 대출금리와 예금금리의 차이가 있겠죠. 이 차이가 은행의 수입이 되는 거예요. 수수료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돈을 다른 사람에게 보내는 송금, 돈을 보내는 것을 송금이라고 하죠. 그리고 외국 돈과 교환하는 것을 환전이라고 해요. 우리가 외국을 가려면 달러로 환전을 해서 여행을 가죠. 그래서 환전도 은행이 하는 주요 업무이다. 송금도 해주고 그 다음에 환전도 해주고 예금도 받고 대출도 해주죠. 다음 우리는 은행에 공과금을 내고 여러 가지 세금을 내죠. 공과금 그리고 기금속이나 중요한 서류 등 귀중한 물건을 맡기기도 한다. 이런 아주 귀중한 서류라든가 기금속을 은행에서 보관도 해줍니다. 그 다음 한국은행. 한국은행은 우리들이 갈 수 있는 은행이 아니라고 했죠. 우리나라의 중앙은행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한국은행에서 화폐를 만들어요. 돈을 찍어내죠. 한국은행에서 화폐를 발행하고 그 다음에 통화 신용 정책을 세워서 집행한다. 여기서 이제 돈을 많이 시중에 풀어낼 것인가 아니면 돈이 너무 시중에 많으면 물가가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돈을 다시 은행으로 끌어들이는 정책을 쓴다거나 여러 가지 우리나라의 어떤 그런 경제 정책을 한국은행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행한다는 뜻이죠. 그 다음 통화신용정책은 그러면 통화신용정책이란 무엇인가? 통화량, 돈의 양이죠. 통화량이나 금리, 이자예요. 이자를 적정한 수준으로
유지를 해서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한 것이다. 시중에 돈이 너무 많이 풀려 있으면 물가가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서민들이 살기 어렵겠죠. 그러면 다시 시중에 풀려져 있는 돈을, 통화량을 다시 끌어들이는 정책을 씁니다. 금리를 인상해서 이자를 많이 받는 거죠. 그 다음에 한국은행은 개인과는 거래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들이 갈 수가 없죠. 금융기관을 상대로 예금을 받고 대출을 해준다. 한국은행에서 각 은행을 상대로 예금도 받고 대출도 해줍니다. 그래서 은행의 은행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은행을 상대로 하는 게 한국은행이에요. 우리 개인을 상대로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부의 은행이라고 하죠. 한국은행은 정부의 은행으로서 세금의 출납, 세금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관리합니다. 그래서 우리 세금이 한국은행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금융기관 간의 자금의 직업 결제가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루어지도록 그의 결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아직 큰 돈이 오고 가는 그런 결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금융활동 시 유의할 점이에요. 우리가 금융활동을 할 때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현명한 금융활동을 하려면 자신의 생활 계획에 따른 금융 정보를 수집하고 가장 알맞은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 금융과 관련된 정보를 수집해서 많이 알고 있어야 내가 편리하게 금융활동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좋은 방법을 선택해서 하면 되겠습니다. 즉, 자신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라든가 그리고 편리함이나 유익함을 꼼꼼히 따져서 어떤 것이 편리한지, 어떤 것을 선택하는 것이 나한테 유익한지 이런 것을 꼼꼼히 따져보고 가장 적합한 것으로 결정한다. 은행 직원이나 다른 사람의 권유로 결정하더라도 그 책임은 누구한테 있나요? 은행 직원이 권해서 내가 했지만 그 책임은 결국 내 자신이 지는 거기 때문에 아주 조심해야 되겠죠. 그 다음 금융 거래를 할 때는 반드시 계약을 해야 한다. 개인 간의 금융 거래를 할 때에도 거래 조건을 자세히 기록한 차용증을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 개인과 개인이 돈을 주고 빌려주고 받을 때에는 반드시 차용증을 써야죠. 그리고 사업자와 금융상품을 거래할 때는 약관에 대한 안내를 받는다. 우리 대표적인 것이 보험에서 약관을 받죠. 보험 들고 약관을 받습니다. 어떤 여러 가지 조건을 약관이라고 하죠. 금융거래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 조건이 쓰여져 있는 게 약관이에요. 약속이죠. 그 약관을 꼭 받아야 합니다. 약관은 사업자가 여러 고객과 계약을 맺기 위해 일정한 형식에 따라서 미리 만들어 놓은 거래 조건이에요. 그럼 그 거래 조건이 어떤지 꼭 따져보고 예금을 하든지 아니면 보험을 들든지 그 약관을 잘 따져 보아야 되겠죠. 금융 거래를 할 때에는 개인정보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내 정보 다 내주면 안 됩니다. 절대로. 여기서 개인정보란 것은 이름이라든가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비밀번호, 특히 이거 알려주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공인인증서, 이것도 절대로 알려주면 안 됩니다. 이런 것, 그 사람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개인정보라고 해요. 개인정보. 그러면 계약을 하려고 자신의 개인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어느 정도는 알려줘야 되죠. 알려줄 경우 나쁘게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 알려줄 수 있는 개인정보가 있고 절대로 알려줘서는 안 되는 개인정보가 있죠. 비밀번호라든가 공인인증서 이런 것은 주민번호, 주민등록번호 여기 한번 해볼까요? 개인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주민등록번호 이것은 절대로 남에게 알려주면 안 됩니다. 그러면 81쪽에 생각 다지기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1번 일반 은행에 해당하는 것에는 일반이라고 쓰고 한국은행에 해당하는 것에는 한국이라고 써봅시다. 우리나라의 중앙은행이다. 그럼 한국은행이죠. 한국. 그 다음 개인을 상대로 예금과 대출을 해준다. 개인 상대로 하는 것은 일반은행이죠. 우리는 한국은행에는 갈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 돈을 만든다. 화폐 발행이라고 했죠. 한국은행에서. 그 다음에 공과금. 우리 공과금 어디다 갖다 내나요? 일반은행에 갖다 내죠. 우리는 한국은행에 낼 수가 없어요.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2번 현명한 금융활동에 모두 동그라미 표를 해봅시다. 금융정보를 다양하게 수집한다. 그래야 나한테 유리한 것을 찾을 수 있겠죠. 두 번째, 금리는 이자죠. 은행마다 비슷하니 가까운 은행이 가장 좋다. 은행마다 조금씩 다르죠? 비슷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틀렸어요. 세 번째, 금융거래 시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그렇죠. 작성해야 합니다. 개인끼리 돈을 빌려줘도 차용증을 꼭 써야 한다고 했어요. 4번 사업자가 보여주는 약관은 믿고 서명만 하면 된다. 그냥 당연히 뭐 괜찮겠지 하고 이런 서명만 해주면 내가 원하지 않는 조건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냥 믿으면 안 됩니다. 꼭 읽어보고 따져보아야 합니다. 그 다음 3번. 다음 A씨의 사례를 읽고 주의해야 할 점이 무엇인지 말해봅시다. 65세 A씨는 노인 일자리 사업을 알게 되어서 면접을 보고 합격했습니다. 사장이 월급을 이체할 때 필요하다며 월급을 붙여줄 때 이체할 때 필요하다면서 신분증,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예금 통장을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이거 절대로 제출하면 안 됩니다. 신분증도 안 되고 공인인증서 안 되고 비밀번호 절대로 알려주면 안 되고 예금 통장을 줘야 하는 일은 없습니다. 이거 4개 모두 제출하면 안 되겠죠. 큰일 나겠죠. 월급을 이체할 때는 계좌번호 하나만 주면 됩니다. 나의 계좌번호. 이 외에는 아무것도 주면 안 되겠죠. 계좌번호 하나만 번호만 알려주면 월급 내 통장으로 이체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금융활동할 때 주의할 점 한번 알아보았고요. 그 다음에 82쪽에 가서 그동안 배웠던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자금을 융통하는 일을 금융이라고 한다. 그렇죠. 자금, 돈이 오고 가는 일을 금융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를 금융회사라고 한다.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를 금융회사라고 하며 금융회사는 자금의 공급자와 수요자 사이에 중개자 역할을 담당한다. 중개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금융회사 하면 대표적인 게 은행인데 자금의 공급자라고 하면 우리들이 되겠죠. 우리가 은행에 예금하면 자금의 공급자가 됩니다. 수요자는 기업이 돈을 빌려간다면 또는 다른 가게,
다른 집에서 돈을 빌려 간다면 수요자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공급자와 수요자 사이에서 중개자 역할을 하는 것이 금융기관이다. 3번 한국은행은 일반 은행과는 다르다 그랬어요. 그래서 개인의 돈을 막거나 개인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습니다. 개인을 상대하지 않는 거죠. 화폐를 만들고 한국은행에서는 화폐 만들고 그 다음에 돈의 가치를 유지하는 일, 여러 가지 정책을 실시하죠. 그런 일을 담당한다. 그 다음 4번 금융 활동을 현명하게 하려면 자신의 생활 계획에 따른 금융 정보, 여러 가지 금융과 관련된 정보를 많이 알고 있어야 되겠죠. 이런 것을 수집해서 그 중에서 가장 알맞은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여러 가지 정보 중에서 나에게 가장 편리하고 이익이 되는 유익한 그런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 5번째, 금융거래를 할 때는 반드시 계약을 해야 한다. 개인과 개인이 거래를 하더라도 차용증을 쓰라고 했어요. 개인끼리는 차용증을 쓰고 그 다음에 어떤 큰 회사와 거래할 때는 약관을 꼭 확인해야 되겠죠. 약관을 확인한다.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다음 6번. 금융거래를 안전하게 하려면 개인정보를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 절대로 개인정보 남에게 넘겨주면 안 됩니다. 큰일 나죠. 사기당할 수 있어요. 네, 이렇게 해서 오늘 금융활동 시 유의할 점 그리고 금융회사를 이용할 때 우리가 꼭 알아야 하는 그런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